왜 그 겨울 전쟁의 문이 열렸는가? CNN과 BBC가 기록한 우크라이나 전야의 진실. 선생님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유럽에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전쟁이 터졌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 전쟁 왜 터진 건지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푸틴이 나쁜 놈이라서? 미국이 부추겨서?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세계 양대 뉴스 방송 CNN과 BBC가 전쟁 전부터 직전까지 기록한 내용만 가지고 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 강의처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들, 전쟁을 이해하려면 2022년이 아니라 2014년부터 봐야 합니다. 그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크라이나에서 큰 정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서방 유럽, 미국 쪽을 바라보는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자 러시아가 뭘 했느냐? 크림반도라는 곳을 병합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원래 러시아 땅이다 하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BBC는 이 2014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위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언제든 더 큰 전쟁의 연료가 된다. 선생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4년에 불이 났는데 완전히 끄지 못하고 연기만 잡아둔 겁니다. 그 숯불이 8년 동안 땅속에서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 2021년 봄입니다. CNN과 BBC가 동시에 긴급 뉴스를 내보냅니다. 러시아군 수만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집결하고 있다. 선생님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인 몇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에요. 탱크, 장갑차, 군용기까지 다 끌고 온 겁니다. 러시아는 뭐라고 했느냐? 정상적인 군사훈련입니다. 그런데 CNN이 뭐라고 했느냐? 병력은 말보다 큰 메시지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국경에 쌓인 숫자는 압박의 체감을 만든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옆집 사람이 나 그냥 운동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 집 담벼락 앞에서 매일 역기를 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2021년 봄의 상황이었습니다. 말은 훈련이라 하는데 행동은 협박처럼 보였던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에 공식적으로 요구서를 내밉니다. 그 핵심이 뭐냐? 나토의 NATO가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보장하라. 나토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 같이 싸운다는 약속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소련이 무너진 뒤로 나토가 자꾸 동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게 불안했던 겁니다. CNN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더 다가오면 위협이라 말하고 서방은 국가가 동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의 요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를 다시 쓰려는 시도로 읽힌다. BBC도 비슷하게 정리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협으로 느낀다고 주장하고 서방은 국가의 선택권과 주권을 강조한다. 선생님들, 이게 핵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방어라고 부르는 공격의 구조. 러시아 우리가 위협받으니까 병력을 모으는 거다. 서방 너희가 병력을 모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다. 누가 먼저냐를 따지기 어려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2022년 2월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딱 한 달 전이에요. CNN이 뭐라고 했느냐? 국경 주변 병력이 10만 명 이상, 흑해에는 군함들이 모이고 평소와 다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10만 명이요, 선생님들.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 인구보다 많은 군인이 한 나라 국경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BBC도 이때 긴장감을 전합니다. 긴장 완화의 징후가 없다. 러시아는 일부 병력이 돌아간다고 말했지만 나토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고 반박했어요. CNN이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말이 신뢰를 잃고 숫자가 신뢰를 얻는 순간. 선생님들, 이 문장 기억해 주십시오. 말이 신뢰를 잃으면 숫자가 말을 대신합니다. 외교관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국경에 10만 명이 서 있으면 그 숫자가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선생님들, 전쟁 직전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직접 모스크바로 날아갑니다. 푸틴을 만나서 전쟁을 막아보겠다고요. BBC가 이 장면을 전했습니다. 전쟁을 피할 합의가 가능한지 논의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침공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선생님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짜 전쟁을 하겠어? 21세기의 유럽 한복판에서? 그런데 BBC가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외교가 성공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상대가 물러날 출구가 있어야 하고 자국을 설득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그 겨울의 외교는 출구가 너무 좁고 국내의 압력은 너무 컸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싸움 직전에 화해하려면 서로 체면 세울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양쪽 다 내가 물러서면 진다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직전입니다. 2022년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이 안보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CNN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정은 단지 선언이 아니다. 다음 행동을 합리화하는 발판이 된다. 평화유지라는 단어가 붙어도 실제로는 군사 투입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선생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지역은 이제 독립국이다. 그 독립국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거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BBC도 같은 맥락을 전했어요. 인정이라는 문이 열리면 다음 행동 병력 투입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이것은 전쟁으로 가는 절차적 계단이다. 선생님들, 전쟁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닙니다.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월 21일 그 계단의 마지막 칸이 밟힌 거예요. 2월 22일 미국이 제재를 발표합니다.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이 들어옵니다. CNN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전쟁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까? 로 바뀌었다. BBC는 동부에서 러시아로 피난 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짐을 싸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한다. 선생님들, 이 대목이 가슴 아픕니다. 전쟁은 총소리보다 먼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깨뜨립니다. 아이 손잡고 기차역으로 뛰어가는 엄마, 이 집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돌아보는 할머니, 그 모습이 전쟁 전날의 진짜 얼굴입니다. 선생님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NN과 BBC가 공통으로 짚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3가지입니다. 첫째, 2014년부터 이어진 해결 안 된 갈등,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분쟁, 8년 동안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 더 큰 전쟁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둘째, 나토 확장을 둘러싼 안보 질서 충돌. 러시아 나토가 우리 코앞까지 오면 위협이다. 서방 어느 나라든 동맹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평행선이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셋째, 병력 집결이 만든 공포의 가속. 2021년부터 국경에 모인 10만 대군. 훈련이라는 말은 점점 믿음을 잃고 숫자가 외교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CNN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전쟁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자극한 여러 이유가 한 번에 맞물린 결과다. BBC도 같은 말을 했어요. 전쟁은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들에서 천천히 태어난다. 선생님들, 그래서 누가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CNN과 BBC는 서방 언론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비판적인 시각이 더 많아요. 하지만 두 방송사가 공통으로 보여준 건 전쟁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구조의 실패라는 점입니다. 해결 안 된 과거가 있었고 서로 다른 공포가 있었고 물러설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수십만 명의 사상자, 수백만 명의 난민, 지금도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세대는 6.25 전쟁을 기억하거나 부모님께 전쟁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뼛속 깊이 아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전쟁은 경고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고 그래도 막지 못했을 때 터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막을 수 있고 알아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